저는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분석들 막 말하고 있지만 네. 사람이니까 좀 떨리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모케이님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 이겼다. 이겼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끝났습니다. 해서 제 마음을 좀 안심시켜 주시고 다독거려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 기대를 하면서도 누구보다 조마조마하고 떨릴 우리 시청자분들께 모케이님 어떤 말씀으로 좀 이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으세요? 뭐 위로라기보다는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독이고 그쵸? 여러분 네. 우리 정말 잘 싸웠고요. 우리가 맞아요. 싸우는 모든 방법들, 각자가 했던 모든 수단들이 다 정답이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네. 하늘의 뜻만 기다릴 수 있는 그 평온함은 진인사, 사람의 모든 노력을 다한 사람들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네. 다했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걸 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떨 땐 선물처럼 받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같이 네. 그리고 사실 그때부터 뭔가 기류가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도 많이 변한 것이 정말 현저하게 느껴졌고 달라졌죠. 네. 예,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외형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열심히 했고 내일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석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야기들 오늘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격자 K님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고 싶어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분석이나 전망은 많이 하는데 이재명 집중 탐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까지도 제주도 4.3 추모식 가서 거의 발작을 하면서 극언과 망언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이재명을 집중 분석하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의 꼬라지를 보면 내일 헌법재판소 결론이 어떻게 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이 자기 선거법 재판 2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 조용했죠. 이미 그게 유출됐다. 그 유출된 증거를 저는 아주 주요한 뭐 여기 오늘 하나 단서 하나 더 던질게요. 대한민국 대형 통신 매체예요. 통신 매체. 통신사 매체고 Y입니다. Y. 거기에 정치부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사실 직책도 압니다. 네, 네. 이름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뭐 사실 엠바고가 아니죠. 무슨 재판 판결이 엠바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비밀이 거죠. 엄수돼야 네. 되는 건데. 엠바고 네. 요청 받지도 않죠. 그런 거는. 근데 마치 이미 다 확실하게 정보를 들은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당연히 저는 정치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권으로부터 들은 거다. 가장 최초의 그 핵심 정보가 들어간 거는 정치인들이다. 그렇다면은 그게 어딜까? 그게 이재명이라는 당사자가 있는 당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본 바 이재명이 이쪽에 자기 인맥이 있으면 혹은 그 민주당 진영에 인맥이 있으면 다 샌다. 그 사람들은 직업 윤리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좌익 판사들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얼마나 맹목적인 걸 다 봤잖아요. 그럼요. 네.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문영배가 핸드폰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에 막 전전긍 이거 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뭔가 더 뭐 좀 떳떳하게 뭐 유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기 그렇게 하면서 아닌 척 블러핑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새나갈 경로 많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는 지금 걸. 뭐 만명 밀란 이거는 딱 봐도 빌드업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부터 하나 짚어볼게요, 여러분. 속보니까요. 오늘 제주도에서 4.3 추모식이 열렸고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이 뜬금없이 국민들을 공포심에 떨게 만들 자극적인 극언을 또 막말을 쏟아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 최대 10,000명의 국민들을 학살할 계획이 있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 이 원형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MBC에 대형 오보가 있었죠. 네. 시신 3,000구를 담으려는 백을 준비했었다. 네네, 이거 아무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거든요. 그거 나중에 정정 보도까지 해버렸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3,000 받고 10,000명 더 10,000명 학살 계획이 있었다. 헌재 판결 선고 하루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 저는 이재명이 이제 이성을 잃었다는 것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공포 심리를 부추겨서 탄핵 기각 이후에 이재명이 그동안 말했던 유혈 사태, 내전
이런 국민들끼리의 충돌로 국가 대혼란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런 속내가 보이더라고요. 아주 비겁한 거죠. 자기가 자기 뭐 혼자 힘으로 뭐 자기의 어떤 뭐 자기 직책을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양 내세워가지고 총알바지 내세워가지고 일반 자기네들 개딸들 내세워서 더 감정 격동해서 더 극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말한 유혈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 그걸 또 다 지금 공권력과 거기에다가 헌재에다가 돌리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 뭐 기각이 정당성이 없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정치 불복을 정권 불복 운동을 더 키우려고 하지만 될까요, 그게? 안 되죠. 네. 그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복수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하나일까요? 그럴 거면 주말마다 탄핵 찬성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를 압도했겠죠. 그랬겠죠. 네. 예. 근데 결과 보면 아시잖아요. 많을 때는 10배 차이가 났잖아요, 숫자가. 네. 뭐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습니다. 뭐 아주 좁혀졌을 때가 뭐 한 3배, 4배인데 그거는 광화문 기준이고 이미 그때 전국적으로 집회가 다 퍼져 있었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다 합치면 여전히 5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비명계나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와서 이재명이 정말 잘못된 재판들 바로잡히고 날아갈 시간을 버는 걸 속으로는 더 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굳이 국가 혼란 상태 일으키고 내전에 준하는 유혈 사태, 그럼 정말 아수라장이 되고 자기들의 지위도 불안해지고 이걸 과연 금배지 달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뒤가 없는 큰 도박, 큰 배팅은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밖에 없어요. 민주당에는 이재명밖에 없어요. 잃을 게 없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지금 재판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자기는 다 털리고 끝나니까. 인생이 털려버리니까 네. 징역 몇 년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위증교사는 일단 당장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 그것보다 더 지금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대북 송금이 있는 그건 거죠. 징역 10년짜리죠,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미 지금 이화영이 7년 9개월 받았으니까. 9년을 받고 2심에서 7년 9개월 받은 그 건이 거기에 스타트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럼요. 예, 네. 그거는 무조건 법정 구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무슨 형량을 지금 8년, 9년, 10년 내놓고 집행을 안 하고 2심으로 넘긴다. 말도 안 되죠. 그런 거는 네.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이거는 판사가 거의 범죄 수준으로 직권 남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친명계다 뭐다 뭐 이재명 호위무사다 개딸들이다 난리를 쳐도 막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지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3년 더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날라가도 다음번 민주당 당권 주자 누군지 눈치 보다가 싹 붙으면 내가 배지도 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국회에서 최고위원 생활하면서 여러 의원들 가까이서 봤지만 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자기 배지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요. 대통령 선거 뭐 정부 잘 되고 하는 거 다 나중 문제예요. 자기 선수 채우는 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더 해먹고 다음번에도 배지 또 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건 여당이고 그렇죠. 야당이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무조건 이재명한테 충성하면 내가 심지어 친명이 아니었던 맞아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지금은 그런 척해서 김문수 같은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삭발하고 아니 그거 한참 시끄러울 때 뭐 그때 중요한 민주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표결이 있을 미국 때 갔더니, 미국 네. 갔다 와가지고 완전 찍혔던 사람 갑자기 삭발하고 막 혼자 투쟁하잖아요. 예, 뭐 제가 오히려 오늘 지금 홍보해 준 겁니다. 예, 김문수 같은 사람은 그게 이제 김문수 동명이인이라고 장관이 헷갈리면- 아니라 예. 순천 지역구의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뭐 그 사람도 그러고 있다는 건 그 외 수많은 떨거지들도 사실 의미 없이 사실 뭐 깊은 생각 없이 자기 어떤 신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재명한테 붙어야지 내가 무조건 다음 배지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논리가 달라지면 그 사람들 태도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리아님도 댓글로 우리 모두 잠을 못 잘 듯합니다. 뒤통수를 하도 맞다 보니요. 그게 아마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 리아님과 지켜보는 많은 분들의 심정일 거예요. 다만 오늘 이재명의 최근 행태를 심층 분석하면서 아 얘네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오늘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 멸콩 라이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서 예. 이런 막말은 이재명이 그동안 유혈 사태니 내전이니 했지만
만명 학살이라는 단어는 좀 차원이 다른 막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초조하고 내전을 유도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오늘의 이재명 집중 탐구에서 첫 번째로 짚을 부분이고요. 목회인님이 생각하는 두 번째 포인트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일단 민주당뿐만 아니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민중의 다른 인사들 뭐 박홍근도 그렇고 다들 뭐 비슷하게 미리 불복 선언을 하자. 예, 네. 이거는 뭐 기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들이 많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좀 격한 발언을 할 때 박지원 같은 사람은 아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할 때 이재명이 어제까지만 해도 속도 조절을 했거든요. 너무 과한 발언하지 마라. 헌재를 자극하는 발언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들어간 정보가 뭐가 달라졌는지 그 태도가 달라진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재명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태도를 바꿀 것인데 왜 그랬을까? 오늘 이재명 테마주들이 거의 뭐 하락으로 반전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 테마주 때문에 저희 댓글 다는 분들 참 많았어요. 네네. 왜 이재명 테마주들이 다 상한가 치느냐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전 세력이 개미를 털어먹는 거라고. 테마주라는 건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심지어 탄핵이 인용돼도 인용되는 날 하한가 쳐요. 네. 이미 다 재료가 소멸됐다 이거죠.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전에 불확실성을 최대한 뭔가 이쪽으로 될 것처럼 꿈과 희망을 심어가지고 개미를 털어먹으려는 그 작전 세력이 장난질 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막 얘기할 필요는 없다. 전혀.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은 일제히 하한가를 쳤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 저는 사실은 테마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걸 가지고 막 불안하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지양하시라. 좀 그럼요. 말리고 예. 싶고 이걸 가지고 뭔가 분석하긴 힘들다. 다만 하도 지난 며칠 동안 이재명 테마주 오른다 불안하다 했던 분들이 있어서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테마주들이 다 지금 팍팍팍 떨어지고 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들은 오른다. 네. 그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셨던 논리라면 이제는 좀 안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